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4강으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밋밋하게 글씨만 입력하시는 것보다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얘가 글머리 기호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글머리 기호는 어떻게 넣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으시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도 저희가 목소리로 입력하잖아요. 예, 파워포인트도 목소리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기능은 낮은 버전에는 없으니까 낮은 버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저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 한자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특수문자를 넣으실 때에는 어떻게 넣는 건지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요소 8가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여기 있는 얘처럼 워드아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해당 글씨 선택하시고 전체적으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워드아트 스타일의 종류 중에 이런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글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글 제가 지금 선택했고 테두리를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전체가 선택된 상황이겠죠. 지금은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앞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항목이 개별적인 요소 같은 느낌도 좀 덜 들죠. 그래서 저희가 글머리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홈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 번호 매기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글머리 기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가 들어가죠. 그런데 종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종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종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다른 종류를 선택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곳에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해당 특수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쪽에 있는 별을 선택했다. 그럼 별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별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글머리표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얘 누르셔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바꿀 필요 없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머리표의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기본 상태로 하고 확인하고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이용한 번호 매기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얘가 숫자를 이용한 아이겠죠? 숫자 종류를 결정해 주시면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머리표를 넣어 주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근데 글머리표 번호 매기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요. 제가 새 슬라이드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새 슬라이드 버튼 눌러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글머리표가 들어가 있는 형태대로 취해져서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이 위치에다가 지금부터 글을 한번 써볼 건데요.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지금 이 버전에서는 제 목소리로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받아쓰기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말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아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과일, 사과, 배, 감, 야채,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그리고 버튼을 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제법 목소리 잘 들었죠? 자, 사과의 사자는 제가 다시 사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하고 감은 제가 미처 엔터키를 못 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받아쓰기 버튼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여기 언어를 미국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버튼 누르시면 Where are you going? 제가 껐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은가 봐요. 잘 들어갔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입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일단 저 보시면 저희가 글을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 뒤에다가 엔터키를 다시 치고 파 이렇게 쓰고 다시 엔터키를 한 번 더 치고 당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글씨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글상자 안에 이 모든 글씨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크기 안에 들어가야 하니 당연히 글자 사이즈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라고 해도 이 사이즈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 글자의 크기는 원래 크기로 입력이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 앞쪽에 보시면 요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개체 틀에 텍스트 맞춤 중지 하고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글자들은 자기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벗어나더라도요. 그렇지만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길 원한다 그러시면 다시 얘 누르셔서 개체 틀에 텍스트 자동 맞춤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이만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그럴 때 활용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글머리표를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러분. 과일이라고 하는 종류에는 사과, 배, 감이 있는 거잖아요. 야채라고 하는 종류에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을 좀 달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과, 배, 감을 선택해 주시고 떨어진 범위 선택하실 때에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첫 번째 항목보다는 좀 내려간 두 번째 단계의 항목으로 레벨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쓰시는 메뉴가 여기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는 버튼이고요. 얘는 목록 수준 줄임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목록 수준 늘림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하위 항목으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시 줄임을 해주시면 원상복귀 되겠죠. 이걸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키보드의 탭키가 목록 수준 늘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Shift 탭키가 목록 수준 줄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탭키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Shift 탭키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레벨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글머리표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슬라이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관찰력, 호기심 이런 단어들을 한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잡으시고 한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키보드에는 이렇게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문만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앞쪽에 이런 식으로 한글과 한문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시 저는 컨트롤 Z 눌렀고요. 이럴 때에는 메뉴 저 위쪽에 검토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한글 슬래시 한자 변환이라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현재 나는 한글과 한문을 함께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환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범위 잡고요. 한글 한자 변환하고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하셔서 변환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을 제가 선택했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웃는 스마일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특수 기호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저도 이 위치에 특수 기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에는 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저 위에 삽입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가로형 텍스트 상자가 있고 세로형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형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제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얘처럼 기호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기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메뉴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기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이때 이 글자 종류에 따라서 특수 문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윙딩스라고 하는 요런 특수 문자입니다. 여기 있는 웹딩스, 윙딩스 이런 애들이 글꼴 중에 딩베 폰트라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폰트들이에요. 자, 일단 윙딩스라고 하는 걸 선택했고요. 그 중에 여기 있는 얘가 웃는 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삽입하고 닫기 하고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 걸 아실 수 있겠죠? 어쨌든 특수 기호도 글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범위 잡으시고 글자 색깔은 얘 누르셔서 이렇게 그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얘 눌러서 제일 큰 96 크기로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96은 얘 보니까 아주 작으네요. 조금 더 키워야 되니 제가 200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200 크기로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삽입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감성을 움직여라 하는 애를 선택해 주시고 얘 같은 경우 도형서식에 다시 눌러서 감성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거는 글머리표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글머리표 번호 매기기가 레벨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 레벨을 얘네들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줄 간격에 관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네 전체를 선택해 주고 눌러서 줄 간격을 좀 늘리겠습니다. 혹은 줄이겠습니다. 하시면 줄 간격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이 버튼은 글자 세로 쓰기냐 가로 쓰기냐 이런 식으로 글자의 쓰는 방향에 대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삽입에 가서 기호라는 걸 이용해서 특수문자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없는 공간에 텍스트 상자라는 걸 이용해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에 가셔서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다루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시 또 얘 눌러주시고요. 드라이브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연습 1이라고 이렇게 저장해서 저장해 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다시 열리겠죠? 이렇게요. 자, 두 장이 이렇게 준비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저는 두 번째 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별도의 항목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가 얘를 선택하고 앞쪽에다가 글머리표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항목이라든지 순서가 필요할 때에는 앞에 1, 2, 3, 4를 달거나 혹은 특수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 매기기, 그 다음 이거는 글머리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 번호로 매겨보겠다 그러시면 첫 번째 1, 2, 3, 4로 매기겠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겠죠. 제가 만약에 ABCD로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ABCD로 처리가 되겠죠. 자, 저는 1, 2, 3, 4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로 번호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범위 이렇게 잡았고요. 그 뒤에는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표를 넣으실 수 있겠죠. 글머리표를. 종류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종류로 일단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문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는 꼴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구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저는 백스페이스 눌러서 일단 올라가고요. 저희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줄만 바꾸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줄만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자, 구글 문서는 저희 한글처럼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구글 스프레드도 Shift 엔터 누르시면 설명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구글 스프레드는 엑셀처럼 자동 엑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계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러면 구글 프리젠테이션도 Shift 엔터 누르시고 파워포인트하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Shift 엔터 다시 누르시고
누군가에게 설문지가 필요하면 설문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설문 받은 것들이 간단한 통계가 처리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번호 매기기 또는 글머리표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 항목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드라이브 종류라고 하는 앞쪽에다가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글 미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키보드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특수 문자 보이시죠? 저는 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미음 누르시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키 눌러주시게 되면 더 많은 특수 문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늘려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는 다시 별로 선택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문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문은 이렇게 미리 넣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처리 이렇게 돼서 한자키 누르면 한문이 뜨지 않거든요. 근데 한 글자로 첫 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문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한문으로 바뀌게 되시는 거죠. 뭐 굳이 여기서는 한문을 써야 될 이유는 없어서 일단 지우기는 할 건데요. 어쨌든 한 글자씩 한문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장하지 않으셔도 이미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동안 연습 1이라고 저장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